충북 청주의 한 미용실. 50대 며느리가 치매에 걸린 80대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봤습니다. 남편은 아픈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암산 중턱에서 홀로 발견됐어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말이죠. CCTV를 확인한 순간 며느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산에 데려갔다가 혼자만 내려온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랍에서 발견된 낡은 서류 한 장. 그것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배신한 남편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킨 며느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의 초겨울 바람이 골목을 따라 흘러들었어요. 윤정민은 가게 셔터를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엔 피곤이 묻은 얼굴이 비쳤죠. 벅정나는 안방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정미야, 저기 봐라. 거기 사람이 서 있지 않냐? 정미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무도 없어요. 창문에 비친 그림자예요. 벅정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람이 나를 부른다. 당신이야. 정미는 입술을 깨물며 커튼을 쳤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벅정나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약물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했지만 정미의 머리에는 치매란 단어만 남았죠. 미용실 예약표엔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돌봄이 시작된 뒤로 머리 손질보다 간병이 더 많아졌거든요. 박경수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트럭 시동 소리가 들린 건 이틀 만이었어요. 여보, 병원에서 약 타오라 했어요. 정미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경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나 피곤해. 낮에 가면 되잖아. 정미는 말없이 뒷짐을 졌습니다. 벅정난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경수야, 나 우암산 가야겠다. 오늘 날이 좋아. 경수가 귀찮다는 듯 웃었죠. 어머니, 그만 좀 산 타요. 위험해요. 정나는 막무가내였어요. 거기서 당신이 기다린다니까. 정미는 한숨을 내쉬며 벅정난의 외투를 벗겼어요. 이제는 그만 잊으세요. 하지만 정난의 눈은 여전히 문 쪽을 향해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미는 대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새벽 4시 안방 불이 켜졌고 정난은 이미 외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미야, 길이 나를 부른다. 정미가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직 밤이에요. 잠깐만 쉬어요. 정난은 손을 뿌리치며 버텼죠. 너는 몰라. 거기 가면 편해진다. 정미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부축해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가느다란 상처가 새겨져 있었죠. 언제 이렇게 다치셨어요? 정난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스쳤다. 정미는 연고를 바르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잠시 뒤 거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면대 수도꼭지가 열린 채였죠. 정미는 허리를 숙여 수도를 잠그며 속삭였어요. 나도 이제 조금 무섭네요. 다음 날 오전 손님 2명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정미는 커피를 들고 의자에 앉았어요. 경수가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또 늦었네. 정미가 묻자 경수는 무심하게 대꾸했어요. 화물 내려주다 좀 늦었지. 정미는 차를 내밀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나가려 하세요. 문을 두드리고 부엌불을 켜놔요. 경수는 짜증스럽게 웃었죠. 그럼 요양원 보내. 나 일도 바쁜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미는 말없이 손을 내렸어요. 요양원 보내면 어머니 더 힘들어요. 아직 초기인데.
경수는 어깨를 으쓱했죠. 내가 그렇게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말투엔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만졌습니다. 벅정난이 부엌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너희 싸우냐? 나 때문이지. 정미가 급히 다가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밥 준비 중이에요. 정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여기 사람 아닌가 보다. 저녁이 되어 거실은 적막했어요. 정미는 냄비 뚜껑을 닫으며 불을 껐습니다. 문득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부엌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습니다. 정미가 급히 잠그며 외쳤어요. 어머니, 정란이 조용히 식탁 옆에 앉아 있었죠. 국 끓이려 했는데 불이 안 꺼지더라. 정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위험해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정란은 허허 웃었죠. 내가 그렇게도 못하나. 정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무섭네요. 혹시 불이라도 나면. 정란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어요. 내가 문제지. 다 나 때문이야. 정미는 말없이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손끝이 떨렸죠.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수가 들어와 정란을 보며 말했죠. 불 켰다며. 사람 잡을 일 있어. 정미가 낮게 대꾸했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경수가 소파에 앉으며 짜증을 냈어요. 나도 피곤해. 트럭에서 잠도 못 자. 정미는 가스 냄비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죠. 다들 피곤하죠. 근데 어머니는 병이에요. 경수는 일어나서 손으로 탁자를 쳤어요. 병 핑계 대지 마. 나도 지쳤어. 정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부엌 불을 완전히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란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작게 중얼거렸어요. 당신 오늘도 나를 부른다. 그날 밤 정미는 가게 장부를 덮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어요. 조용한 길 건너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집에 돌아와 현관불을 켜자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벅정나는 외투를 걸친 채 신발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정미야, 나 잠깐만 다녀올게. 정미는 놀라 달려갔죠. 어디 가요? 지금은 밤이에요. 정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서 기다린다. 내가 늦었거든. 정미는 외투를 벗겨 침대 위에 두었어요. 내일 날 밝으면 같이 가요. 정나는 고개를 저었죠. 그땐 이미 떠나버릴 거야. 정미는 눈을 감고 손등을 쥐었습니다. 새벽까지 불은 꺼지지 않았고 벅정란의 방에서는 낮은 노랫소리가 흘렀어요. 정미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제발 내일은 조용히 지나가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윤정민은 부엌에서 냄비를 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벅정나는 손을 허공에 뻗으며 웃었죠. 내 밥은 저기 있다. 정미가 시선을 따라가자 빈 의자만 보였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정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거기 앉은 사람 모르겠니? 당신이야. 정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박경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좀 늦을 거야. 정미는 무표정하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경수는 트럭 열쇠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대전 쪽 내려갔다가 바로 오지.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해졌어요. 오늘 병원 같이 가주면 안 돼요. 경수는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죠. 나 일해야지. 하루라도 쉬면 손해야. 정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나는 창문을 열며 바깥을 내다봤어요. 저기 봐라. 저길 가야 해.
정민은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춥잖아요. 감기 걸려요. 정나는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정민은 그 말에 손끝이 멈췄어요. 정오 무렵 미용실 문이 열리자 이웃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정미 씨, 아까 시어머니 봤어요. 시장 쪽에서 돌아다니시던데. 정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장 쪽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참 전인데 혼자셨던 것 같아요. 정미는 가위를 내려놓고 재빨리 외투를 챙겼습니다. 골목을 달려나가자 장터 끝에 벅정난이 서 있었어요. 신발끈은 풀려 있었고 장바구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정미가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정나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그냥 구경 좀 했지. 정미는 한숨을 쉬며 장바구니를 빼앗았어요. 이제 혼자 나오시면 안 돼요. 정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경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나갔다며. 정미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데려왔어요. 경수는 말투가 거칠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언제까지 이러냐? 정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경수의 한숨이 길게 들렸어요. 나중에 요양원 자리 알아봐. 정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렸습니다. 벅정나는 창문 앞에 서서 손을 뻗고 있었어요. 비 냄새 좋다. 정미가 다가가 커튼을 닫았죠. 젖어요, 어머니. 정나는 커튼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불빛 봐라. 당신이야. 나 데리러 왔지. 정미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런 사람 없어요. 정나는 손등을 떨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난 가야 해. 정미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을 두드릴 무렵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정미가 달려가니 가스레인지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죠. 냄비 속 국물은 이미 말라붙고 있었다. 어머니, 정미가 급히 밸브를 잠갔습니다. 정나는 식탁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불이 안 꺼지더라. 손이 말을 안 들어. 정미는 무릎을 꿇고 가스를 점검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수가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 뭐 하냐? 정미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가스불 켜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경수가 벽에 걸린 냄비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래도 아직 괜찮다 그래? 정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경수가 탁자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난 못해. 정난이 그 소리에 놀라 두 손을 귀에 대며 웅크렸어요. 시끄럽다. 그만 싸워. 정미가 어머니 곁에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말하다가 그런 거예요. 경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말 좀 하지 마라. 나 이제 나간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정미는 물컵을 내려놓고 정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난의 손이 작게 떨렸죠. 며칠 뒤 정미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불은 켜져 있었고 안방에서는 낮은 콧노래가 들렸어요. 벅정난이 사진첩을 펼쳐놓고 있었죠. 이 사람 보이지? 당신이야. 정미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정난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건 아버님이에요. 정난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지금도 나 기다려. 정미는 말없이 앨범을 덮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미는 이불 위에 앉아 달력을 봤어요. 병원 예약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경수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용실도 수입이 줄고 빚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정난이 방에서 기침을 하자 정미가 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정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 내일 우암산 갈 거야. 거기까지는 혼자 갈 수 있어.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산은 위험해요. 넘어지면 어쩌려고요. 정난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거기 가야 마음이 편하다. 정미는 낮게 숨을 내쉬며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저랑 같이 가요. 약속해요. 정난은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는 바쁘잖아. 혼자 다녀올게.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정미는 부엌에서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면대 수도가 열려 있었어요. 정난의 방을 열자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맨발로 뛰어나가 대문을 열었어요. 골목 끝에 검은 외투가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니, 정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새벽의 골목은 적막했어요. 윤정민은 맨발로 우산도 없이 뛰었습니다. 비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어머니,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벅정난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정난은 젖은 머리로 서 있었죠. 정미야, 거기 있구나. 정미가 달려가 외투를 덮었습니다. 왜 나가셨어요? 위험하잖아요. 정난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 부르길래 갔지.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팔을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오자 정난은 잠이 들었어요. 정미는 젖은 옷을 세탁기에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죠. 새벽 불빛 아래 탁자 위 병원 처방전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 종이를 말리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아침이 밝자 박경수가 들어왔어요. 또 나갔다며. 그만 좀 하라니까. 정미는 가만히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예요. 한 번만 도와줘요. 경수는 고개를 젓고 밥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나도 피곤하다고 했잖아. 트럭 몰면 하루가 없어. 정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경수는 비웃듯 말했죠. 그럼 내가 일 나가서 돈 벌든가. 말끝이 차가웠어요. 정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벅정난이 벽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정미야, 이 집이 아니야. 낯설어. 정미는 이불을 덮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잠깐만 눈 붙여요. 정난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냄새가 달라. 정미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동안 정난의 상태는 불안했어요. 냄비를 태우고 수도를 열고 문을 잘못 찾았죠. 정미는 그때마다 미용실을 닫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경수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미용실엔 손님 전화도 줄었죠. 거울에 비친 정미의 얼굴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미가 가게를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는 연기가 자욱했어요. 냄비가 타들어가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어머니, 정미가 뛰어가 불을 껐습니다. 벅정나는 식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국자를 쥔 채였습니다. 불이 말을 안 들어. 정미는 냄비를 싱크대에 던졌어요. 이러면 정말 위험해요. 정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난 괜찮아. 내 손이 다 기억해. 정미는 눈가를 훔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문틈으로 보니 정나는 작은 봉투를 꺼내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정민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이 있었어요. 정나는 서류를 쥔 채 말했어요. 이건 내 남편이 남긴 거다. 정미가 다가서자 정나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죠. 이건 아무도 몰라야 한다. 정미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서류예요? 정나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우암산 밑에 땅이 있다. 그걸 경수한테 맡겼는데 잘못했지. 정미는 그 말을 잊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정난이 낮잠을 자는 사이 봉투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 낡은 인감증명서,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우암산 및 창고대지, 벅정남 명의, 향후 정미에게 위임. 정미는 손끝으로 글자를 쓸어내렸어요. 오래된 잉크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속삭이듯 말하며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정미는 그날 저녁 경수를 기다렸어요. 이거 좀 봐요. 어머니 방에서 나왔어요. 경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봉투를 받았어요. 이런 게 왜 있냐?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거래요. 경수는 봉투를 훑으며 비웃었죠. 별거 아니야. 오래된 땅 문서지. 다 풀렸을 거야. 정미는 낮게 말했어요. 확인해봐요. 혹시라도 어머니 이름으로 남아있으면 경수는 말을 끊으며 봉투를 빼앗았어요. 이건 내가 처리할게. 다음 날 아침 봉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미는 온 방을 뒤졌지만 없었죠.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서류 어쨌어요? 경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있겠지 뭐. 정미의 손이 떨렸어요. 그거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경수는 웃으며 끊었습니다. 괜한 기대하지 마. 저녁 무렵 정나는 식탁 위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속였어. 정미가 물었습니다. 누가요? 정나는 손끝을 떨며 대답했어요. 경수가 땅 문서를 들고 갔어. 내가 본 걸 내가 몰라. 정미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언제 보셨어요? 정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어제였지. 그 사람 손에 있었어. 정미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미는 조용히 경수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안쪽엔 낡은 봉투와 등기부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정미는 숨을 죽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 이름은 분명 벅정난이었어요. 며칠 뒤 정미는 구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고 물었어요. 이게 진짜 원본 맞아요.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명의예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말소 안 됐네요. 재개발 지역이에요. 정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개발이요. 직원은 웃었습니다. 보상금 꽤 클 겁니다. 정미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벅정나는 앉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미는 살며시 그 펜을 내려놓고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제 이걸 제가 지킬게요. 창밖에서는 우암산에서 불빛이 번졌어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정미는 손끝으로 봉투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글씨는 희미했지만 단 한 줄은 선명했어요. 이 땅은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윤정민은 하루 종일 미용실 손님을 받으며 마음이 불안했어요. 벅정난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어쩌나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미가 전화를 걸자 박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내가 산책시키고 올게.
너는 일이나 해. 정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죠. 길 조심해요. 어머니 힘도 없어요. 경수는 짧게 웃었어요. 알아서 할게. 우암산 입구에는 노을이 비쳐 있었어요. 경수는 벅정난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조심하세요, 어머니. 발밑 미끄러워요. 정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여긴 익숙해. 벤치가 보이자 정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잠깐만 앉자. 경수는 손목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잠깐만요. 물 좀 떠올게요. 정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곧 어두워지겠네. 경수는 약수터로 향했어요. 물통에 물을 담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됐겠지. 그는 고개를 들어 산길을 바라봤습니다. 벅정난의 모습은 나무 사이로 작게 보였어요. 경수의 표정이 굳었죠. 잠시 후 그는 물통 뚜껑을 닫고 천천히 아래로 걸었습니다. 산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 시각 미용실 불을 끄던 정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미 씨, 큰일 났어요. 방금 산에서 어르신 혼자 있는 거 봤어요. 시장 이웃의 목소리였죠. 정미는 손에 들린 빗을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어디요? 우암산 맞아요? 응, 산 중턱 약수터 근처. 정미는 가위를 챙겨 넣고 달려나갔습니다. 버스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급히 산 입구로 향했어요. 우암산 초입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미는 손전등을 켜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비탈진 계단 끝에서 작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벅정난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미가 달려갔죠. 정나는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정미야, 영감이 여기 있다 하더니 안 보인다. 정미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추워요. 얼른 내려가요. 정미는 벤치 주변을 살폈어요. 땅바닥에는 경수의 물통이 굴러 있었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미는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어요. 벤치 뒤쪽 나무에 매달린 CCTV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었어요. 산책로 감시 카메라 작동 중. 정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미는 벅정난을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는 경수의 트럭이 세워져 있었죠. 이제 왔냐? 경수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왔어요? 경수는 어깨를 으쓱했죠. 잠깐 물 들어갔다가 못 찾았어. 그게 뭐가 문제야? 정미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다가섰어요. 두고 내려왔다고요? 경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정미는 벅정난을 방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위험할 뻔했어요. 경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도 나처럼 고생해봐. 하루 종일 트럭 몰면 정신이 없어. 정미는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다름없어요. 방임이에요. 경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법 얘기 그만해라. 정미는 다음 날 새벽 경찰서에 들렀습니다. 순찰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한 경사가 CCTV 확인을 권했어요. 약수터 주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시간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해요. 정미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이에요. 경사는 영상을 돌려보다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 속에는 경수가 벤치에 정난을 앉히고 혼자 내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는 경찰에서 받은 영상을 복사해 노트북에 옮겼어요. 화면 속 경수의 얼굴은 담담했어요. 정나는 멀리서 천천히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정민은 화면을 바라보다 입을 막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문득 부엌에서 냄새가 올라왔어요. 벅정난이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죠. 정미야, 오늘은 내가 국 끓인다. 정미가 다가가 불을 껐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정나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경수가 나 미워하지?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정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 사람, 요즘 눈빛이 낯설어. 정미는 그날 밤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CCTV 영상과 함께 넣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용실 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었어요. 정민은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어머니가 위험했어요. 김 변호사는 화면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이건 분명히 방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의성도 있습니다. 정민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죠. 경찰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세요. 그리고 증거는 절대 잃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영상을 USB에 옮겨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벅정나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미야, 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정민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정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럼 넌 나버리지 않을 거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정난의 눈가에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됐어. 그날 밤 정민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암산 위로 바람이 불었고 벤치 근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그 불빛이 무언가를 증언하듯 흔들리고 있었죠. 정민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윤정민은 주머니 속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문은 닫힌 채였죠. 오늘까지만 참자.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담당 경사는 영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남편분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신 건 아니지만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사는 차분히 메모를 적었어요. 가족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차 한 대가 우암동 골목에 멈췄습니다. 벅정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저 사람들 왜 왔냐? 정민은 조용히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자 박경수가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신고했냐? 정민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어머니 혼자 두고 내려왔잖아요. 경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잠깐 물 들어간 걸로 신고를 해? 경사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았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세요. 조서 작성합시다. 경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죠. 정민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몰래 어머니 서류도 숨겼지요. 경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헛소리야. 정미가 서랍에서 봉투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경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이건 어머니 명의네요. 부동산 관련이네요. 경수는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그건 내가 대신 보관한 거야. 나쁜 뜻 없어. 정난이 방에서 나오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내 거다. 그 사람은 가져가면 안 돼. 경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향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여. 잠깐 맡은 거예요. 정난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산에서 나 혼자 두고 갔지. 그 눈빛 내가 다 봤어. 정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난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넌 내 아들이지만 그날로 달라졌어. 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니. 조서가 끝난 뒤 경찰은 경수를 동행시켰어요. 정민은 창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끝난 건가요? 경사가 대답했죠.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임 혐의로 입건은 됩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경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지키시면 됩니다. 치료도 함께 받으세요. 그날 밤 벅정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가 차를 내오자 정난이 물었어요. 경수는 감옥 가나? 정미는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히 대답했어요. 조사가 끝나야 알아요. 정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럴 줄 몰랐어. 정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보호받으셔야 해요. 정난은 손끝으로 정미의 손등을 쓰다듬었죠. 넌 참 강하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들어갑니다. 정민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어요. 벅정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정나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진다. 그날 저녁 박경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번호를 보자 정미의 손이 멈췄어요. 잠시 후 통화 버튼을 눌렀죠. 왜 전화했어요? 경수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나 억울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정미는 말없이 숨을 골랐어요. 그럼 CCTV에 찍힌 건 뭐예요? 경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잠깐이었어. 다시 돌아가려 했다고. 정미의 목소리가 냉정해졌어요. 당신은 그날 어머니를 버렸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경수가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돌려놔야 해. 원래 내가 관리하던 거야. 정민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럴 자격 없어요. 어머니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경수가 비웃으며 끊었죠. 정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밤이 깊자 정민은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벅정나는 잠든 채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정민은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창밖에서 바람이 흔들렸어요. 바람결에 커튼이 살짝 들리며 불빛이 번졌죠. 다음 날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보호명령서, 재산보호통지서, 그리고 증여 확인서였어요. 정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벅정난 명의 토지, 윤정미에게 증여.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이걸 원하신 거였구나. 정나는 그날 저녁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정민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뜻이에요. 전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정나는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넌 나를 지켰다. 그게 다야. 며칠 뒤 우암산 아래에서 봄바람이 불었어요. 정미와 벅정나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랜만이죠. 정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젠 무섭지 않다. 내가 있으니까. 정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서 구름이 흘러갔어요. 그 자리 정난이 홀로 앉아있던 벤치가 이제 두 사람의 자리가 되었죠. 정미는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그날 같은 일 없을 거예요.
정나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자. 그날 이후로 정민은 미용실을 다시 열었어요. 거울 앞 손님에게 머리를 말리며 말했죠. 머리카락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죠. 잘라야 새로 자라요. 손님은 웃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미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어요. 윤정민은 빗을 내려놓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바람이 살짝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래된 두려움 대신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